예, 오늘은 탐낭에 대해서 한번 찾아볼게요. 자, 탐낭 첫 번째 명반 한번 봐보세요. 첫 번째 명반은, 일단은 이분은 미용사이고요. 그리고 일단은 재혼을 하신 분이고, 한번 이혼을 갖다 하셨다가 결혼을 다시 이제 하셨는데, 결혼 다시 한 상황에서도 트러블이 계속 심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의 부모님도 이혼을 갖다 하셨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일단 명반을 갖다 보시면서, 일단 가장 또 초보적인 관점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자, 첫 번째 명궁의 효과 삼방사정. 명궁의 효과 삼방사정에서 탐낭 입장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뭡니까? 화록이나 녹존입니다. 특히 화록이 쥐어졌을 때 훨씬 더 효과가 크다고 그랬죠. 자, 그런 상황에서 다른 살성의 개입이 좀 없는 게 일단 좋다라고 이야기를 갖다 하겠죠. 그러면 탐낭 입장에서 살성인데도 불구하고 괜찮은 별이 있습니다. 뭐 있습니까? 화성영성. 탐낭 입장에서 화성영성은 비교적 괜찮은 작용을 갖다 해요. 이걸 화탐영탐격이라고 합니다. 됐죠? 자, 근데 화탐영탐격이 실제로 좋게 발현되려면 그 조건이 뭐라고 그랬죠? 록을 쥐고 있어야 돼요, 탐낭이. 됐죠? 그래서 록을 쥐고 있을 때, 그러면 탐낭이 탐낭뿐만 아니라 록을 쥐었을 때 좋아지려면 그 정성이 기본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어야 됩니까? 묘왕지. 이게 기본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 탐낭이 묘왕지에 있으면서 록을 쥐고 화탐영탐격이 될 때는 이때는 길할 가능성이 큽니다. 절대적으로 길은 아닙니다. 자, 지금 명궁에 지금 탐낭과 영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뭐가 없습니까? 록이 없어요, 지금. 그죠? 이게 지금 좋게 작용되기는 일단 명궁 자체로만 본다면, 아직까지는 부족합니다. 됐죠? 자, 그러면, 록이 어디 있는지 봤더니, 삼방사정 안에 들어와 있는지 봤더니, 대궁에 지금 있네요. 그죠? 록존이 있습니다. 그러면, 록존이나 화록은 어떻게 지어지는 게 좋습니까? 내가 바로 지는 게 좋아요. 삼방으로 펼쳐지면 이거는 그 힘이 많이 줄어듭니다. 되시겠죠? 그럼 일단은 록존이 멀리 떨어져 있다라는 거, 이거는 일단 내한테 불리한 점입니다. 자, 그 다음에 길성들 중에 탐낭 입장에서 별로 안 반가운 길성이 있습니다. 뭡니까? 예, 창곡. 탐창탄곡이라 해가지고 탐낭은 문창문곡과의 반응이 아주 안 좋아요. 그러면 복습 한번 해볼까요? 문창문곡이 반응이 안 좋은 게 뭐가 있었습니까? 정성 중에서 무곡이 나와야 되겠죠. 탐낭 다음으로 무곡이 나와야 됩니다. 특히 문곡은 무곡과의 반응이 아주 안 좋게 일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자, 그 다음에 살성이 강한 것들은 대체적으로 문창문곡을 별로 안 반겨요. 자, 근데 이 중에서 왜 탐낭만을 탐창탄곡이라 해가지고 특별하게 끌어올려놨냐면 반응이 가장 안 좋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래요. 자, 다시 탐낭은요, 문창문곡 그 자체로서 안 좋을 가능성이 커요. 그 다음 순위였던 무곡이나 다른 살성이 강한 별들은요, 어떤 화기가 붙었다든지 살성이 있다든지 다른 길성이 어떤 다른 조건들이 좀 있을 때 안 좋을 가능성이 큰데 탐낭은 그 만남 그 자체로서 흉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지금 이 명천선에 보면 대궁에서 문곡이 있죠. 그럼 이건 탐창탄곡이 지금 되고 있죠. 자, 그러면 이 명천선만 한번 보자고요, 지금. 명천선만 보시면, 자, 화탐영탐격이 되어 있고요. 탐창탄곡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걸 일단 보지 마시고 이것만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자고. 지금 이 명천선 라인으로 해가지고 길하게
잡아나갈 가능성이 크겠습니까? 이거는 흉할 가능성이 크겠습니까? 그 계산부터 한번 해봅시다. 명궁 입장에서. 예? 자, 이거는 이 구조 자체가 일단 록존이 들어온다는 것은 일단 나쁘지는 않아죠. 하지만 결과론적으로 여기서 이 명천선을 가지고 어떤 성과물을 만들어 나가기는 상당히 조금 애로가 있습니다. 되시겠죠? 그래서 명천선 자체를 무조건 흉하다라고 이야기하기는 힘들지만 이거는 확실하게 안정적으로 딱 그 어떤 성취를 갖다 계속 영위하기는 조금 힘들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렇다고 완전히 흉한 거는 지금 아닙니다. 그 정도만 한번 보시고 그러면 그 양 사이드나 다른 곳에서 이 명천선을 어느 정도 보완하고 있는지 그걸 갖다가 조금 한번 봐야 되겠죠. 그럼 여기서 잠깐만 한번 볼게요. 탐창탄곡은 흉한 거. 자, 화탐 영탄극은 좋은 거. 자, 일단은 가능성상 그럴 가능성이 크기는 하지만 절대적인 건 아니라고 그랬죠. 예를 들어서 탐창탄곡이 좋게 발현되면 어떤 뉘앙스입니까? 굉장히 똑똑해지고 총명해져요. 센스. 자, 화탐 영탄격이 안 좋게 발현됐을 때는 불안정함, 급작스럽게 무시, 혼란 이렇게 지금 됩니다. 되시겠죠? 자, 그래서 그럼 이 명천선 라인에서 지금 길도 어느 정도 있지만 탐창탄곡도 되어 있고 화탐 영탄도 되어 있는데 화탐 영탄격은 완벽한 어떤 구조를 못 잡기 때문에 안정성 이거 조금 부족한 것 같고 그래서 길한 면이 없지 않아 있기는 한데 그 상황이 탐창탄곡으로 해가지고 뒤집혀지는 지속되지 못하는 이런 이미지로 일단 먼저 한번 보고 주변에서 괜찮은 게 있는가 한번 봐야 되겠어요. 그래서 일단 명궁의 협과 삼방사정을 봐야 되는데 그러면 명천선을 먼저 봤고요. 그 다음에 협에서 잡아주는 거 있습니까? 없죠. 자, 잡아준다라는 말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짝성이 있는지 없는지부터 일단 먼저 보라고 그랬죠. 근데 탐랑 입장에서는 협에서 뭔가 짝성으로서 꽉 조여 들어오는 게 없습니다. 됐죠? 그러면 재백궁과 관록궁을 한번 봐볼게요. 재백궁의 입장에서 협과 삼방사정을 한번 봐봅시다. 뭔가 잡히는 게 있습니까? 재백궁 입장에서, 파군 입장에서 보네요. 잡아주는 게 없습니다. 자, 그럼 파군 입장에서 얘가 안정적으로 가려면 뭐가 가장 우선돼야 됩니까? 화록록존이 일단 1등으로 들어와야 되겠죠. 그 다음에 보필을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소극적인 조건이지만 다른 살성의 개입이 적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지금 파군이 살성이 강하기 때문에 저 문창문곡은 문창이 동궁하고인데 이거는 별로 그렇게 탐탁지 않은 에너지입니다. 자, 그러면서 삼방에서 다른 큰 살성은 안 봤지만 짝성으로 해가 길성을 보지 못했어요. 자, 파군 입장에서 저 삼방에 있는 그러니까 저 진궁에 있는 좌보 저거는 효용 가치가 너무 미미하죠. 그래서 저걸 가지고 잡아준다라는 한마디로 좀 안정화시켜준다라는 이야기 표현은 못해요. 자, 그러면은 결국에는 재백궁 입장에서는 뭔가 도움이 될 만한 걸 찾을 수 없었습니다. 자, 신궁이자 관록궁, 진궁 입장에서 협과 삼방사정을 한번 봐봅시다. 있습니까? 자, 삼방에서 칠살 입장에서 진궁 입장에서 대궁의 지금 좌보 오피를 갖다 보고 있네요. 자, 그 다음에 그거 말고는 없죠, 지금. 자, 그럼 칠살은 뭐를 봐야 최고 우선적으로 좋습니까? 화록록존. 자, 살성이 강한 파군이나 칠살 이런 별들은 우선적으로 화록록존을 봐야 돼요. 하지만 그것 가지고 화록록존을 봤다고 해가지고 그것 가지고 확실하게 좋다라고 할 수 없다라고 그랬죠. 아직 불안정함이 남아있으니까 좌보필까지 봐야 되는데 그걸 본다 하더라도 그것 역시도 안심하기가 힘들어요. 됐죠? 자, 그러면 화록록존으로서 거의 안정권에 들어갈 가능성이 큰 별은 뭐 있었습니까? 무곡은요, 묘왕지에서 화록만 진다면 어지간한 상황에서 100%는 아니지만 상당히 성과물을 이룰 가능성이 높아져요. 되시겠죠? 자, 그러면, 칠살 입장에서 협과 삼방사정을 보니까 지금 보필, 저거 하나만으로 그것도 마주보고 있는 보필로 해가지고 효용성이 조금 떨어집니다. 자,
결국 지금 어떻습니까? 명궁 입장에서 혁과 삼방사정을 보니까 뚜렷하게 지금 잡아나가는 게 없었는데 재백궁과 관록궁에서도 역시 뚜렷하게 뭔가 안정화시켜줄 만한 어떤 그게 지금 보이지 않아요. 그죠? 자, 그렇지만 그렇다고 아주 흉폭스럽고 흉악한 어떤 그런 격국은 또 아닌 것 같죠. 자, 요렇게 명궁 입장에서 재백궁, 관록궁 입장에서 보고 나서 그 다음에 남는다면 천이궁 한번 봐볼게요. 천이궁 입장에서 혁과 삼방사정을 한번 봐보세요. 잡아가는 게 있습니까? 자, 천이궁 입장에서, 자, 자미 입장이죠. 자미 입장에서는 뭘 봐야 돼요, 일단? 자, 보필이 1등입니다.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본다면 화록록존을 봐야 되는데, 자, 보필은 보지 못하고, 록존은 지금 끼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것 가지고는 자미가 뭔가, 그 안정화에 도움을, 주지는 못한다. 자, 그래서 결국에는 명궁에서도 그렇고, 재백, 관록, 천이궁에서도 역시 지금 잡아주는 게 없다. 그럼, 금방 이야기했던 명궁, 천이궁, 재백궁, 관록궁에서 삼방사정을 갖다 보고 나서, 혁과 삼방사정을 보고 나서, 그 다음에는 뭘 보라고 그랬습니까? 자, 신궁, 복덕궁. 자, 일단은 신궁, 복덕궁을 한번 봐보자고요. 신궁은 아까 전에 관록궁과 지금 그 관록궁이자 그 진궁인 고궁에서 지금 동궁화인데 거기에서 신궁 역시도 별로 잡아주는 게 없겠죠, 그죠? 역시. 그럼 복덕궁은 이 사람이 어떻는지 한번 봐볼게요. 자, 무곡천상이 있습니다. 무곡천상이 있으면서 대궁의 파군이 있으면서 삼방에서 특별하게 뭐 좀 잡아주는 게 지금 안 보이네요. 자, 무곡 입장에서는 뭐가 있어야 돼요? 화록록존. 천상 입장에서는 보필. 근데 뭔가 확실하게 잡아주는 게 지금 없습니다. 그제? 그렇다고 그렇게 흉폭한 어떤 그런 국은 아니네요. 그제? 자, 그리고 나서 이제는 뭘 보라고 그랬습니까? 자, 순서대로 짝짝 나갑니다. 금방 명궁 입장에서 그 다음에 재백궁, 관록궁, 천이궁 입장에서 혁과 삼방사정을 보고 그 다음에 복덕궁과 신궁을 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성분 같은 경우는 부처궁까지 봐야 되는데 일단은 그거 우선적으로 보고 그거 봤다면 그 뒤에 뭘 봐야 됩니까? 자, 일단 뭐 이거는 우선순위가 그렇게 그거 하진 않는데요. 일단은 화록록존이 살아있는가 죽었는가 이거 보라 했다 아닙니까? 화록록존이 살아있는가 죽었는가. 그래서 결국에는 금방 쭉 한 훑어보니까 화록록존이나 보필이나 괴월 이런 것들이 어떤 유기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안정화 확 시켜주는 그런 궁은 지금 안 보인다 이겁니다. 자, 일단 그거는 포기했어. 그렇다면 화록록존이라도 개별 각계 전투로 해가지고 조금 살아있는지 내가 돌아다니면서 먹을 거라도 좀 있는지 한번 찾아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일단은 화록은 어디에 있습니까? 해궁에 태염이 잡고 있습니다. 그럼 살아있는지 죽은지 봐야 되는데 태염이 묘왕지에서 지고 있고 천괴와 화성과 있습니다. 삼방에서 다른 길성에 비침은 없고요. 살성, 양타가 있고 대궁에서 천마가 있는 거. 자, 형제궁이자 그 해궁인 그 화록은 어떻습니까? 상태가. 자, 그럼 한마디로 할게요.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이거. 다른 사람 생각 어때요? 그럼 다른 질문 하나 들어가 볼게요. 살성에 대한 장능력이 강한 것은 뭡니까? 불러보십시오. 1등. 살성에 대한 장능력이 강한 거. 천부 1등으로 나와야지. 천부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무곡 나와야 되겠죠. 그 다음에 태음이 나와야 되죠. 태양은 아닙니다. 자, 태음이 나와야 되겠고, 가로 해가지고 뭐 했습니까? 천량. 천량은 일단은 가로 해놨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살성에 대한 장능이 강하다라는 그런 개념하고는 조금 다르지만 어쨌든 견딘다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라고 그랬죠. 자, 그럼 세 개만 이야기하라면 천부, 무곡, 태음 아닙니까? 특히 해궁에서 태음은요, 힘이 장난이 아닙니다. 책에서는 오죽했으면 해궁에 태음이 있기만 해도 그것 자체로서 길하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갖다 한 부분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뭔 말인가 하면 여기서 해궁에서 태음의 힘은 아주 대단해요.
막 그걸 갖다 표시를 묘지로 지금 해놨다 아닙니까? 그제? 거기에다가 록을 지었으면 어지간한 상태에서는 저 록은 상당 부분 지킵니다. 살성의 개입이 그러면 있는데 그거는 피해가 없느냐? 아이, 당연히 있지. 하지만 어쨌든 저건 결과적으로 일정 부분의 성과물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길성을 보고 살성을 좀 안 봤다면 아니면 살성을 좀 보더라도 길성이 탄탄하게 보좌를 한다면 더 좋았겠지. 태음은 뭘 좋아합니까? 화록을 좋아하고 또 뭘 좋아합니까? 귀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보필을 좋아하잖아요. 그러면 태음 입장에서 보필을 보고 저렇게 록을 지었다면 훨씬 더 잘 지키겠지. 하지만 이 정도도 상당 부분 지켜나가요. 됐죠? 자, 그럼 록존이 있는데 한번 봐볼게요. 자, 자미가 문곡과 록존이 있습니다. 자, 자미가 꼭 봐야 될 보필을 지금 못 봤네요. 그죠? 그래서 자미가 저 록존을 지킨다, 못 지킨다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일단 묘왕지이고요. 보필을 보고 다른 살성의 개입이 좀 없으면 좋겠는데 일단 보필을 못 봤기 때문에 지키는 면이 조금 떨어지긴 하겠죠. 하지만 동공하고 있는 게 그렇게 다른 살성의 개입이 많지는 않아죠. 자, 그래서 저 보필이 록존을 아주 안정적으로 완벽하게 지킨다 이건 아니지만요. 저 록존도 어느 정도 살아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사람 명반은요. 비교적 어떤 살아있는 궁을 따졌을 때 그렇게 완벽하게 살아있는 궁은 없었지만 비교적 화록록존이 좀 살아있어요. 우리 보통 명반 치고는. 완벽하진 않지만. 그래서 이러한 명을 갖다 보실 때 명반 구조를 상으로 보면 그냥, 이 정도 명이 됐을 때 그냥 먹고 사는가 그냥 보통 사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지가 움직이면 먹고 사는 거는 나와요. 특히 록존이 어디 있습니까? 천이궁에 있다 아닙니까? 움직이면, 내가 수고롭게 하면 되시겠죠? 자, 화록록존이 살아있는가 죽었는가를 갖다 보고 나면 그 다음에 뭘 보라고 그랬습니까? 자, 살아있는 궁은 맨 처음에 이야기했죠. 그래서 물론 이제 살아있는 궁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맨 처음에 이야기했다시피 명궁, 재백궁, 관록궁, 천이궁 이쪽으로 보고 나머지 궁 중에서 살아있는 궁 있는 거 한번 봐야 되겠죠. 나머지 궁 뭐 있었습니까? 그러면 전택궁 입장에서 살아있는 궁 있습니까? 자, 명궁은 봤고요. 부처궁이 안 괜찮습니까? 예, 한번 봐볼게요. 명궁은 봤고요. 형제궁 입장에서는 조금 전에 이제 봤는데 퍼펙트하지는 않지만 태음이 록을 쥐고 있는 거. 그죠? 그럼 부추궁 한번 봐볼게요. 부추궁 지금 어떻습니까? 자, 괴월을 협하고 있고요. 보필을 보고 있고 삼방에서 록존이 지금 들어오네요. 그러니까 협에서 지금 태음의 록이 괴월과 함께 쫙 들어오고 있죠. 근데 자, 부추궁도 역시 조금 아쉬운 게 만약에 저 록을 쥐고 있든지 아니면 협으로 쌍록이 있든지 이러면 참 좀 더 힘이 좀 괜찮았겠죠. 괴월은 쪼여 들어오는 힘이 조금 떨어진다 그랬다 아닙니까? 그죠? 하지만 어쨌든 보필과 괴월, 록의 영향권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부처궁이 지금 괜찮네요. 근데 그 부처궁이 신궁의 라인으로 쫙 삐쳐서 들어가네요. 그죠? 자, 이 궁이 이 사람한테는 솔직히 말해서 퍼펙트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 명반 내에서는 괜찮은 궁입니다. 자, 부처궁 괜찮고요. 자녀궁 한번 봐볼게요. 자녀궁 별로 잡아주는 거 없죠. 그 다음에 재백궁은 받고 지rek궁은 오히려 조금 살성을 많이 봐가 불안정하죠. 그죠? 화기도 들어오고 그리고 그래서 도화와 함께 직업과 함께 조금 불안정한 어떤 그런 조합이 되고요. 그래서 오히려 부질 라인, 특히 미궁인 경량 입장에서 보면 거화양 이것도 이루어지고 아주 저 궁은 조금 상당히 안 좋아요. 됐죠? 그 다음에 노법궁 한번 봐볼게요. 노법궁에서도 어때요? 괴월을 보고 3기가 되기는 하는데 절종마가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저 사궁이자 노법궁인 저 궁은 어떨까요? 좋다라고 평가할까요? 저거는 안 좋다라고 평가하겠습니까? 만약 저희가 명궁이라면 자, 이건 좀 좋다라고 잡아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만약에 저렇게 철종마 되고 살성을 많이 보더라도 만에 하나 저렇게 3기가 펼쳐져 있었다. 삼방으로. 이라면 저 살성을 쓰면서 좀 특수 전문직으로 갈 가능성이 커요.
그런데 3기를 보긴 뵀는데 천기 입장에서 너무 좋긴 한데 이저러져 있어요. 그래서 그 어떤 영향력이 많이 떨어지는 중에 저 거문에 화기 들어오고 그 천기 입장에서는 절종말을 갖다 동궁시켜 놓고 있고, 그래서 이건 조금 떨어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쉬워요. 자, 그 다음에 재백궁 봤고요. 전택궁 입장에서 3방에서 뭐 그렇게 특별하게 꽉 잡아주는 건 지금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복덕궁은 아까 봤고요. 자, 그래서 쫙 돌아보니까 일단은 부처궁이 그나마 잡아주는 의미가 제일 크네요. 근데 퍼펙트하다라고는 안 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저 노북궁에는 약간 아쉬운 점이 조금 있고요. 그래서 명반 전체로 봤을 때 뭔가 확실하게 가슴을 팍 울리는 그러한 이 궁이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보통의 명입니다. 자, 요걸 보고 나서 또 어떤 걸 보라고 그랬습니까? 금방 궁을 쫙 훑어보니까 뭔가 느낌이 좀 안 옵니까? 자, 에너지가 몰려있는 궁이 있는지 이거 보랬다 아닙니까? 이거는 솔직히 여유 있을 때 봐야 되는 거이긴 하지만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특히 운세 볼 때는 너무너무 중요해요. 자, 처음에 제가 뭘 보라고 했습니까? 명궁, 재백궁, 관록궁, 천의궁, 거기에 삼방사과, 삼방사정을 보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신궁, 복덕궁, 그 다음에 보면서, 화롱록존이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살아있는 궁이 있는지 없는지, 그렇게 보면서 살아있는 궁이 있는지 없는지 보면서 당연히 에너지가 몰려있는 곳이 있는지 없는지 자연스럽게 봐진다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서 살아있는 궁이 없는지 딱 보면서 여기는 에너지가 좀 지나치게 몰렸네? 아니면 좀 뭐 몰렸다 안 몰렸다를 떠나서 굉장히 조금 위험하고 불안정하게 조금 취약하게 조금 형성이 되어 있네. 이런 궁이 있는지 없는지, 아니면 좋은 궁이라 하더라도 퍼펙트하게 좋은 궁이 있네. 이런 걸 갖다 파악해놔야 된다고. 아니면 그냥 두리뭉실하게 에너지가 퍼져 있네. 이렇게 보든지. 자, 그럼 여기서 이 명반에서 에너지가 좋든 안 좋든 아니면 불안정하든 이런 식으로 조금 좀 취약한 궁이 있습니까? 한번 봐보세요. 예, 부질선. 이 사람 이걸 잡아야 돼요. 지금 잡으세요. 자, 이게 부질선이 아니라도 상관없어요. 다른 궁이라도 돼요. 다른 궁이라도 이렇게 불안정한 궁이, 그러니까 좀 지나치게 불안정 궁이 한 궁이라도 있으면 이거는 언제든지 내가 돌아가면서 좋은 거면 내가 좋게 먹을 것이고 안 좋은 거면 안 좋게 내가 받아들여야 돼요. 물론 이러한 불안정한 궁이 어디로 들어가면 예를 들어서 명궁, 신궁, 복덕궁 이런 궁으로 들어가면 더 안 좋지 당연히. 만약에 이 궁이 좋은 궁이라면 명궁, 신궁, 복덕궁으로 들어갔을 때 아니면 재백궁, 관록궁으로 들어갔을 때 훨씬 더 좋지. 하지만 외궁으로 빠져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몰려있는 부분이 있으면 반드시 우여곡절을 갖다 겪게 돼요. 되시겠죠? 자, 한번 봐볼게요. 그러면 지금 부질선 한번 봐보세요. 부질선이 지금 일단은 거문에 화기가 있으면서 천동, 거동 조합 자체가 이미 조금 자미두수 어떤 조합에서는 좀 불안정한 조합이에요. 그 조합 자체가 이미. 됐죠? 자, 그런 자체에서 화기가 있습니다. 화기가 있다라는 것은 사화로서 가장 에너지가 강력한 에너지인데, 그러고 선천사화는 뭡니까? 그 사람 인생의 귀결점이라는 그런 의미도 있다 했다 아닙니까? 그래서 에너지가 가장 강한 화기가 지금 이쪽에 몰려 있습니다. 거기다가 권, 이것도 역시 지금 한 수 더 하고 있다 아닙니까? 거기다가 뭐가 있냐면은, 자, 경량, 직업이라는 살성을 마주보고 있습니다. 물론 삼방에서 지공, 타라, 천영도 지금 보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자, 부모궁 입장에서도 아니면 저기 지례궁 입장에서도 상당히 조금 살성의 개입이 지금 많습니다. 자, 거기다가 결정적으로 여기에 뭐가 더 개입이 됐습니까? 일단 지공, 직업도 정말 치명적이지만요. 도화의 침범이 아주 치명적입니다. 왜? 거동조합이라는 것 자체에 감성조합이 있다 아닙니까? 자, 복습 한번 할게요. 감성조합 한번 불러보세요. 감성의 별 불러보세요. 천동,
또 태음, 탐낭. 이 세 개. 이 세 개는 도화와 공망의 변질이 잘 되니까 조심해서 봐라. 무조건 변질되는 건 아니지만 잘 봐야 된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주 우직한 뭐 무곡과 같은 별이라든지 이런 별들은요, 도화의 침범이 있어도 아니면 물론 공망은 싫어하지만 그런 감성적인 별의 침범이 있어도 그렇게 움직이지 않아요. 잘 흔들리지 않는다고. 근데 이런 감성의 별들은 자칫 변질되고 흔들릴 가능성이 크다고. 특히 거동조합 자체가 이미 불안정한 조합이라고 이야기했다 아닙니까? 그런 중에 공망과 도화가 있다라는 것은 아주 이거는 변질의 우려가 크다라는 거죠. 그러면 거동이 감성의 이미지, 도화와 공망 역시 어떤 감성, 감정적인 어떤 이미지를 갖다 주하는데 이렇게 되어버리면 이 사람의 명반 내에서 어때요? 그런 감성을 주하는 부분으로서 불안정함이 그냥 이것만 보고 그냥 바로 알 수 있다 아닙니까? 그리고 명궁 자체가 무슨 별입니까? 탐낭 아닙니까? 감성을 좋아하는 별이다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저렇게 감성적으로 조금 이렇게 흔들림이 있는 어떤 그런 구조가 에너지가 뭉쳐 있다 하더라도 명궁이나 신궁 자체가 조금 단단하고 후중하면서 잘 안 흔들리는 별이면 그러한 데미지가 확실히 좀 더 적겠죠. 하지만 명궁, 저번 시간에 제가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3기가 명궁 입장에서 3방에 딱 꽂혀 있으면 이건 뭐 완벽한 거죠. 최고죠. 천기 입장에서는. 근데 그게 외궁으로 빠지더라 하더라도 명궁이 천기 있을 때는 훨씬 더 받아먹기가 조금 더 낫다고 그랬다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외궁에서 3기가 되어 있는데 명궁이 천기가 아니고 다른 별이라면 또 받아들여서 좋은 의미가 조금 작다고 그랬죠. 안 좋다라는 말은 아니고. 그래서 제가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결국 명반 내에 있는 것들은 다 유기적인 관계를 맺는데 명궁을 천기로 딱 꽂을 때에 외궁에 있는 3기하고 명궁이 뭐 무곡이일 때 다른 궁에서 3기 있는가 하고는 차이가 조금 있다라는 거. 그걸 갖다가 아셔야 돼요. 그래서 명궁에서 이미 탐낭이라는 거, 특히 탐창탄곡이 지금 되어 있는 중에 지금 주변의 감성의 별을 움직여서 지금 에너지를 증폭시키고 있으니까 그러한 면으로서. 그러니까 이게 뭐 부질성이다 보니까 뭐 부모의 문제, 뭐 건강의 문제 이런 걸 먼저 통변해야 안 됩니까? 일단 그것도 맞는데 틀린 말은 아닌데요. 제가 말씀드리더라 아닙니까 항상. 자, 사주에서 일간이 나이기도 하지만 사주 8글자 전체가 나이기도 하거든요. 그럼 이 명반 구조 전체를 보면서 내가 도대체 어떠한 에너지를 가졌는가를 파악을 먼저 해야 돼요. 그러면서 이렇게 취약한 부분, 특히 어떤 부분으로서 감성적인 면으로서의 어떤 그런 취약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내 탐낭 입장에서는 그러한 면으로 데미지가 있을 수 있다. 일단 먼저 점을 찍고 나서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니까 이 사람이 건강 문제, 부모의 문제 이런 걸 갖다 세부적으로 한번 더 찍어보는 거라고. 되시겠죠? 자, 그렇게 해서 대충 한번 스케치를 머릿속에서 한번 해보면 돼요. 그러면 뭐 결과적으로 이 사람이 미용사이시고 결혼에 한번 실패했는데 재혼을 갖다 했는데 현재도 다시 조금 어떤 트러블이 조금 많다. 요 정도로 또 이해가 돼요. 그러면 막연하게 스케치를 할 때 이 사람의 스토리를 한번 짜보면 일단은 명반 전체에 보니까 확실하게 퍼펙트하게 잡아주는 게 없더라. 그러면 레벨이 그렇게 상급 레벨은 아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격이 완전히 살성이 조합되고 완전 떨어지는 그런 부분은 아니니까 보통의 어떤 명인데 록이 살아있으니까 이 사람이 움직이면 어느 정도 먹거리는 좀 나오는 사람이겠구나. 됐지? 근데 감성조합이고 탐창탄곡 되어 있고 이런 면으로 봤을 때 감성적인 부분, 자 일정 부분 이 사람의 삶에 조금 마이너스적인 어떤 육신적인 면으로서 마이너스적인 요인 거기는 뭐 또 직업적이라 하더라도 그런 면에 약간 마이너스적인 요인이 분명히 조금 우여곡절이 잠깐 있겠구나. 요 정도만 스케치를 갖다 하시면 돼요. 되시겠죠? 그러면 2번 명반하고 잠깐만 비교해서 1번 명반을 한번 봐볼게요. 2번 명반 한번 봐보세요. 선생님. 예. 그러면 1번 명판에 예. 그 구청이 있었는데 예. 이 사람의 명을 통해서 예. 청사품이 들어와서 예. 남편이 동산에 들어와도 예. 지 마음이 근접스러워서 이거 남자입니다. 남자 여자 안에 구청이 좋다는 여자가 지 마음이 근접스러워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겁니까? 딱 실제로 그렇게 통변 많이 해요.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 부처궁을 볼 때 부처궁이 좋다고 배우자가 좋다가 아니라
명천선과 금방 여러 가지 정황을 봐가지고 이 사람의 그릇을 먼저 스케치해야 된다고 그랬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 부처 자리가 지금 나쁘지 않잖아요. 근데 이 사람의 감성, 성계, 그리고 명천선의 탐창탄곡 이런 것들 때문에 한마디로 그걸 갖다 계속 유지하고 나가기가 힘든 거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결국 부부간의 문제는 손바닥이 마주쳐야 소리가 나기 때문에 상반간의 문제이지만, 자, 이 사람 개인적으로, 우리 객관적으로 본다면 이 사람 자체의 문제가 조금 더 크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떤 여자가 들어오더라도, 괜찮은 여자가 들어오더라도 이 사람이 뒤집어 엎을 가능성이 커요. 항상 자기보다는 괜찮은 여자가 들어오죠. 이 사람보다 괜찮은 여자? 그거는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자, 부처궁만 보면 안 된다고 그랬죠. 만약에 부처궁이 좀 퍼펙트하게 좋았다면 또 생각이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처궁이 만약에 퍼펙트하게 좋았다면 그런 통변을 갖다 한번 들어갈 수 있어요. 자, 근데 여기서는 그렇게 퍼펙트하게 좋지는 않았고요. 그러고 복덕궁 라인에서 그러한 복을 누릴 만한 어떤 그런 그게 안 보여요. 자, 금방 그 이야기도 중요한 거니까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질문이 뭐였냐면 이 1번 명반에서 부처궁은 좋고, 자, 명궁과 다른 궁에서 약간 부실한 점이 있기 때문에 배우자에 대해서 약간 조금 불안정함을 이 사람 스스로가 조금 만들어 나가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질문이, 자, 님이 그 부처궁이 좋으니까 내보다 배우자의 상태가 좀 더 낫지 않겠느냐, 좋은 배우자가 들어오지 않겠느냐, 요 이야기를 갖다 했거든요. 그러면 좋은 배우자가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는요, 일단 부처궁이 퍼펙트한지를 갖다 먼저 보고, 그렇지, 어느 정도 좋다면요, 명궁과 복덕궁을 보면서 이 사람이 그런 복이 있을 사람인지 그걸 갖다가 봐야 돼요. 자, 자, 한번 볼게요. 우리 그 관상에서 배우자 복이 있는 사람, 귀인성 이야기했다 아닙니까? 그죠? 물론 그런 게 있을 때는 예를 들어서 남편을 주로 의미하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부처궁이 있을 것이고, 관상에서도요, 이마가 있을 것이고, 코가 있을 것이고, 여러 부분이 있다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안 좋더라도 다른 부분에서 약간 귀인성이 있으면서 약간 복스러움이 있으면 그런 복을 갖다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미두수도 똑같아요. 자, 다시 배우자 복이 있을까요? 배우자가 좀 더 능력 있는 사람일까요?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배우자 자리, 그러니까 부처궁 자리가 퍼펙트하게 좋다면 그런 거 한번 통변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지 않고 어중간하다면 내 명궁과 복덕궁, 신궁, 특히 명궁과 복덕궁에서 그런 걸 조금 불러들일 복이 있는지 없는지 그걸 갖다가 한번 봐야 돼요. 이 사람 뉘앙스상 복덕궁에도 무파상이고요. 자, 명천선 자체도 탐창탄국이 되면서 화성, 화탐영탕 이렇게 훅훅훅훅 움직이면서 조금 수고로운 어떤 명반이라고. 이해되시죠? 자, 그럼 2번 명반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지금 좀 어려운 걸 요구하고 있는데 무슨 이야기를 갖다 하고 있냐면 조금 전에도 보면서 배우자 복이 있을지 없을지, 부모 복이 있을지 없을지, 뭐 자식 복이 있을지 없을지 이거를 그 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전체적인 그림의 뉘앙스를 보면서 얘가 조금 불로소득적인 면이 있는지 없는지 그 냄새를 지금 맡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 대표적인 포인트가 어디였냐, 말 그대로 명궁, 그 다음에 신궁, 복덕궁 요쪽에서 그 복을 갖다 일단 우선적으로 한번 가야 돼요. 조금 더 넓게 펼쳐지면 조금 불로소득적인 측면은 저 전택궁, 부모궁 이쪽 라인으로도 봐요. 그러면서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베이스, 이 사람의 근본, 근원을 볼 때 전택, 복덕, 부모, 명궁 이 라인으로 이 내궁을 보면서 어느 정도 스케치해 나간다 그랬다 아닙니까? 그걸 보게 되면 우리가 관상을 갖다 딱 볼 때도 얼뜻 딱 봐가지고 뭐 코가 잘생겼다, 눈이 잘생겼다 이런 걸 떠나서 얼핏 딱 봤는데 애가 좀 복스럽게 생기면서 막 그냥 굉장히 조금 이렇게 후덕하게 조금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 이런 실루엣 이미지 있다 아닙니까? 그걸 먼저 읽어야 돼요. 자, 물론 지금 단계에서는 사실 초보 단계이기 때문에 아까 전에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효과 삼방사정을 봐야 되겠지만
궁극으로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전체를 보면서 스케치로 이렇게 훅 하는 연습을 계속 하셔야 돼요. 자, 2번 명반 보면서 다시 돌아올게요. 2번 명반이 지금 1번하고 비교하려고 끄집어냈습니다. 자, 2번 명반은 자영업을 하는 명반입니다. 자, 물론 그러면 저기 뭡니까? 그 앞에 명반하고 비교했을 때 어떤 게 조금 나은지를 한번 찾아볼게요. 2번 명반에서 명궁에 탐낭이 있으면서 경량이 지금 들어가 있네요. 자, 그러고 나서 그러면 질문 한번 들어가 볼게요. 그럼 이것도 하나하나 같이 한번 살펴나가 봅시다. 명궁의 효과 3방 서정에서 잡아나가는 게 있습니까? 짝성으로서 없습니다. 됐죠? 자, 재백궁 입장에서는 잡히는 거 있습니까? 자, 관록궁 입장에서는 자, 관록궁 입장에서 잡아나가는 거 확실하진 않지만 이 사람 관록궁이 좀 괜찮아요. 그러니까 부관 라인이 이 사람이 괜찮아요. 부관 라인이. 자, 부관 라인이 괜찮은데, 자, 볼게요. 부관 라인이 앞에 사람하고 이 사람하고 비교하는 가장 큰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선생님, 부관 라인이 2번 명반이 괜찮다는 거는 네. 1번에 비해서 괜찮다. 그렇죠. 그렇죠. 1번에 비해서 괜찮죠. 이게 퍼펙트하게 좋지는 않아요. 네, 이게 좋은 건 아니잖아요. 자, 그렇죠. 자, 근데 그러면 다른 거 구구절절하게 읊기 전에 일단은 그럼 부관 라인만 비교해서 왜 2번이 더 좋다라고 했는지. 근데 요 이야기를 하고 나면 확실히 수긍이 하실 겁니다. 왜? 이유를 이야기해 보세요. 왜 1번보다 2번이 더 부관 라인이 좋다. 그러니까 1번 명반도 지금 부처궁이 좋다 했다 아닙니까? 그제? 근데 2번 라인이 훨씬 부관 라인이 지금 좋거든요. 뭐가 살아있다고요? 록이 살아있는 겁니다. 이 사람이 완전 포인트입니다. 이거 완전 다릅니다. 그래서 1번하고 2번은 얼핏 봐가지고는 뭐 그렇게 큰 차이가 안 나지만 조금 좋다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근데 차이가 엄청나요. 지금 이 두 사람의 비교로 본다면 화록 녹존이 살아있는 상태가 완전 달라요. 이 두 사람은.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아닙니까? 화록 녹존의 상태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그래서 자 볼게요. 물론 화록 녹존도 살아있고 다른 길성과 유기적인 관계도 아주 막 긴밀하다면 최고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화록 녹존이라도 확실히 좀 살아있어야 돼요. 자, 일단은 이 사람한테 화록 녹존 이야기부터 해볼게요. 이 사람이 묘궁에 천량의 화록이 있습니다. 물론 천량 화록은 화록 중에서 제일 조금 떨어진다라고 이야기하기는 해요. 자, 하지만 양양조합에서 화록은 양양착록을 끌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태양 천량 조합에서 저 화록이 있는 거, 그러면 묘궁 입장에서 3방에서 문창문곡을 보죠. 그러니까 이 묘궁에 있는 저 화록은요, 단순하게 화록의 이미지를 넘어서서 자, 양양착록의 그 뉘앙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양양착록은 동봉하는 게 최고봉이죠. 그 다음에 마주보는 거죠. 그렇지만 3방에서라도 이렇게 보는 것은 어느 정도 그러한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묘궁이 이 사람 입장에서 괜찮아요. 록이 깨끗하게, 비교적 깨끗하게 있어 살아있습니다. 그러면서 3방에서 록존하고도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됐죠? 그러면 해궁의 록존 한번 봐보세요. 해궁의 록존은 괴월, 쌍록, 창곡, 그러면서 다른 살성의 침범이 별로 없고 화성 하나 지금 있거든요. 그러면 태음 입장에서 갯다나 묘왕지에 힘이 강하고 록존을 잘 지키는데 다른 길성의 개입이 많고 살성의 개입이 없으니까 저 록존도 아주 깨끗하게 살아있어요. 아주 깨끗하게, 이건 좀 그렇지만 어쨌든 뭐 상당히 잘 살아있습니다. 그러니까 1번 명반하고는 지금 이 게임이 안 되는 거라 이게 지금. 우리 있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아니면 우리 형제가 나를 도와주는데 우리 형제가 예를 들어서 뭐 제도권 내에 뭐 조금 그 입지가 좀 굳어 있는 대기업의 중력 아니면 뭐 사자 이런 조금 힘 있는 어떤 그런 위치에서 도와주는 거 하고
그냥 자기도 먹고 살기 바다바다 힘든 중에 참 나를 도와주는 거하고는 차이가 난다고. 이 화롱록조는요, 물론 이게 명궁의 삼방사정에 들어왔을 때 최고 효과가 크겠지만 아주 이건 대단해요. 자, 그리고 자, 하나는 전택궁으로 지금 들어갔죠. 자, 화록이라는 게 양양창록이라는 게 전택궁으로 지금 들어갔다 아닙니까? 이게 또 이 사람한테는 좀 괜찮은 부분이라. 그러니까 화록이나 록존 이런 것들은 어디로 좀 들어가는 게 좋습니까? 재백궁, 복덕궁, 전택궁 이런 궁으로 들어가는 게 좋다고. 왜? 그 장소가 바로 어떤 성과물, 결과물, 누적, 지속 이렇게 하는 궁이니까 거기하고 맥이 맞다고요. 맥이 맞기도 하고 결국 이 사람의 삶의 라인에서 최종적으로 내 밑에 처지는 거, 내 주머니에 남아나는 거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암시가 여기서 지금 난다고. 꼭 이걸 막 부동산으로 안 본다 하더라도. 자, 그래서 부관 라인을 볼 때 이 앞에 사람하고는 완전히 지금 다르다라는 걸 확실히 조금 이해를 갖다가 하셔야 되고요. 그러면 결국 일단은 자, 다시 돌아와서요. 명궁 입장에서 봤을 때 없고 재백에 없었고 관록궁 라인에서 봤는데 퍼펙트하지는 않지만 괴월이 지금 들어오면서 록이 같이 끌고 들어오고 그러면서 뭡니까? 앞에 명보다는 조금 괜찮았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아까 화록록존이 아주 좀 잘 살아있다. 근데 그 록존이 전택궁이다. 나의 베이스 역할, 또 나의 어떤 최종적인 어떤 그런 성과물의 의미, 이런 것들을 갖다 또 의미하는 곳에 있더라. 그러니까 명반이. 자, 그래서 맨 처음에 배워가지고 명궁의 효과 삼방사정만 보고 명반을 판단하는 그런 상황에서는 이런 명반은 좀 보기가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자꾸만 요구하는 게 뭐냐면 명반 전체가 나이니까 명반 전체를 이해하는 쪽으로 자꾸만 지금 유도하고 있다 아닙니까? 그죠? 자, 그러면 자, 다른 살아있는 궁이 있는가 봤더니 뭐 대충 이야기는 다 했네요. 그러면 여기서 에너지가 몰려가지고 조금 뭡니까? 흉한 부분이나 아니면 길하게 뭉쳐있는 부분이 있으면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전태궁이 길하게 뭉쳐있는 궁이고 복덕궁이 이건 자, 재복 라인이 상당히 조금 살성이 많이 뭉쳐있죠. 살성이 많이 뭉쳐있죠. 자, 그래서 자, 그러면 한번 봐볼게요. 일단은 복덕 라인이 무곡 화기에 직업이 있으면서 천마가 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지금 그 인신궁의 이 에너지는 이것도 뭐 적지 않은 에너지이기는 하지만 복덕 라인에서 자, 여러분 한번 봐보세요. 이 사람의 명을 딱 보면서 다른데 지금 괜찮은 부분이 몇 군데 있었는데 복덕 라인이 저렇게 안 좋다라는 거, 이거는 어떤 통변을 가장 먼저 끌어낼 수 있을까요? 자, 불로소득이 있겠습니까, 이 사람? 불로소득이 좀 약해요. 그리고 이 사람은 지금 이 영성과 경량의 차이가 저는 그렇게 보는데 질러버리는 그런 성향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경량이 명궁에 있으면서 저 복덕궁 라인도 지금 천마가 지금 대동되고 있고. 그리고 일본 그거는 그래도 있는 거에 대해서 성향이 있는데 이 사람은 이렇게 보면 뭔가 좋다 싶으면 질러버리는 그런 성향이 있어요. 자 볼게요. 그러니까 영성과 화성의 차이. 그렇지. 경량이 공격적인 맞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적극성을 띠는 거 이명반 맞습니다. 되시겠죠? 자, 그러면 이번 명반의 어떤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봐가지고 좀 공격적인 어떠한 조합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한번 봐볼게요. 공격적인 조합인 것은 1번 명반에 비해서 2번 명반이 좀 더 공격적입니다. 하지만 1번 명반도 그냥 순응하면서 그냥 지속적으로 딱 이렇게 가기만 하는 어떤 그런 명반은 아니다고 그랬죠. 탐창탄고. 하지만 2번 명반이 훨씬 공격적입니다. 자, 그런데 2번 명반 같은 경우는 공격적으로 하면 성과물이 맺혀요, 안 맺혀요? 자, 질문 다시. 2번 명반에서 공격적인 명반인데 공격적으로 이 사람이 삶을 살면 성과물이 맺혀요, 안 맺혀요? 어디서 맺힌다 했습니까? 전택궁하고 지금 저기 형제궁에 지금 화록하고 록존이 살아있다 아닙니까? 이 사람은 그 맺힌다고. 대신에
커요, 작아요? 작아요. 그렇게 크진 않다고. 만약에 이러한 록이나 록존 이렇게 살아있는 데가 삼방이나 신궁으로 들어갔다. 뭐 나왔다 하더라도 복덕궁 정도로 좀 들어왔다. 이러면 좀 커져요, 지금 규모가. 하지만 전택궁이고 형제궁, 특히 전택궁 저거는 그렇다고 그렇게 작은 건 아니거든요. 되시겠죠? 자, 그럼 결론. 자, 공격적이고 좀 액티브한 삶을 갖다 사는 사람이다. 그렇게 하고 나면 성과물이 커지는 않지만 맺힌다. 일단 이 스토리입니다. 그 다음에 금방 조금 전에 복덕궁 봤다 아닙니까? 복덕궁 보면서 뭐를 알 수 있습니까, 이 사람은? 물론 불로소득은 전택궁하고 복덕궁 이쪽 같이 봐요. 하지만 복덕궁이 1등이잖아. 그러니까 요걸 봤을 때 이 사람은 그냥 편하고 수월하게 뵐 수 있는 사람은 아니라고. 일단 명궁도 일단 그렇기는 하지만 복덕궁을 봤을 때 이거는 고생해도 막 지공직업으로 다 삐져나간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업을 갖다가 하면서 사업을 딱 시작했는데 계속 어떤 점진적으로 성장하고 이런 어떤 스타일이라기보다는 어떤 일을 시작했을 때 막 사기도 좀 당하고 아니면 막 한번 우여곡절도 겪고 보도도 한번 나고 이렇게 하지만 결국 어떤 성과물이 만들어지는 어떤 그런 뉘앙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렇게 되어 있을 때는 뭡니까? 불로소득적인 측면으로 짰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100을 노력하게 되면 200을 끌어오는 사람은 아니다 아닙니까? 오히려 이 사람은 100을 노력했을 때 계산상으로는 한 7, 80밖에 안 된다라고 보셔도 돼요. 그럼 그 7, 80이 모여가지고 이 화롱록존이 어떤 그런 성과물이 된다고. 그러면 다시 돌아갔어요. 1번 명반하고 비교했을 때 이 두 사람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일단은 화롱록존의 그 건재함입니다. 건재함이 너무 커요. 건재함이 너무 커요. 되시겠죠? 그러면서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차이는, 큰 차이는 뭡니까? 한 사람은 복덕궁에서 재복 라인에서 조금 이렇게 좀 강력한 에너지들이 몰려 있을 거예요. 하나는 부질 라인에서 강력한 에너지들이 몰려 있었는데, 자, 하나는 무곡의 무파상의 어떤 분위기로서 어떤 안 좋은 의미가 있을 거예요. 하나는 뭐가 있었습니까? 거동의 감정 라인에 도화하고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럼 뭐 뉘앙스가 조금 느껴지는 게 좀 차이가 있나요? 자, 하나는 감정 라인. 그러면 이 사람이 살면서 감정적인 부분, 대표적으로 부부관계 아닙니까? 연애관계, 대인관계 이런 부분으로서의 조금 더 포인트를 이 사람은 실어주겠죠. 그럼 이서 2번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막 수고롭게 하는 거, 고생스러운 거, 예. 이거 막 실제적인 어떤 고통 아닙니까? 그러고 좀 심하면 뭐? 사고. 특히 복덕궁 라인은 뭡니까? 내 명줄을 논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급작스러운 사고 이런 거 조심해야 되겠죠. 2번 명반. 그렇죠. 2번 명반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사고 급작스러운 애가 복덕궁 같은 경우는 내 명을 갖다가 이야기하는 곳이기 때문에 한 방에 그냥 바로 갈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뉘앙스가 조금 다른 명반이구나. 요걸 갖다가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잠깐만 쉬었다가 그 다음 하겠습니다.